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급수 단원이고, 급수 단원 구성은 정의와 계산, 그리고 플러스 등비 급수다. 이 구조는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도 정의와 계산 플러스 등비 수열의 극한 이렇게 됐고, 등비 급수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수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인데, 요거는 전제가 초항이 0이 아니다 일 때고, 초항이 0인 경우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자, 그런 주의점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등비급수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등비급수의 활용은 두 개, 순환소수랑 요거 프랙탈 도형이다. 프랙탈 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매년 출제되었었던, 하지만 지금은 출제가 매우 뜨문뜨문 되는 그런 놈이요. 단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없다라고 보긴 힘들다. 그러니까는 꾸준히 훈련은 해둬야 될 종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랙탈 도형은 핵심이 이거죠. 핵심이 닮음이다. 닮음.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게 닮음의 다양성. 닮음을 문제에서 제시한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보자,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예제, 닮음의 다양성에 대한 예제를 두 개를 했는데, 두 개가 각각 길이와 넓이로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있냐면 기본 문제다. 그래서 예제로 한 게 뭘 했냐면 직선에 대한 거. 직선이라면 결국 다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형이잖아. 도형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그리고 곡선, 원이다. 그래서 원 두 문제를 지금 풀어보라 라고 한 것이다. 원에서는 핵심이 원이 떴다, 보조선, 요 놈인 거고, 25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서 가오리 모양의 도형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는데, 여기 등장한 두 원은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하고 같은 점을 찬다. 같은 점이 원의 생명력의 중심이 같다. 이거죠. 그랬을 때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야겠니? 하면은 이 점, 교점 있죠. 그래서 이 점에 연결한다. 원이 떴을 때 보조선은 크게 세 종류인데, 원의 중심끼리 연결한다. 그 다음에 직선이 보이면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리고 점이 보이면 연결한다. 지금은 점이 보여서 연결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점은 다 교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점들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직관적 수준의 얘기다 라는 거지. 그랬을 때 닮은 비, 이제 넓이를 구하니까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고, 이 닮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제시한 이 도형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야? 노란색 대 빨간색, 즉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보는 건데, 노란색 대 빨간색이 쉬운 게 이 빨간색은 원,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을 그어서 만든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래서 닮은 비가 루트 2분의 1이다가 되어서 넓이 b는 2분의 1이다가 되고, 이게 공비다. 그리고 초항은 정사각형 넓이에서 4분 원의 넓이를 뺀 것이다. 이므로 답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풀어보라고 한 게 249번. 뭐 쉽긴 쉽지만 그래도 둘 다 난이도 상, 쌤 B스텝에서 난이도 상을 찍은 것이고, 여기서는 원들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뭐 하나는 여기에 관련된 거, 하나는 여기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저기와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원과 원이 떴으니까 보조선을 그리는데, 요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다 라고 하는 건 똑같죠. 원의 중심과 점, 즉 교점을 연결한다. 교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다. 그리고 이 점들은 모두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자명하다. 이때 이 보조선의 이름은 여기서는 그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오케이? 졸라 쉬워요. 맞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데, 혹시 여기서 요거 보일까? 관련 이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60도지. 조금 그림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이렇게 60도. 여기 60도요.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림을 씨발 완성을 뭐 하라는 거요? 하면 이거죠. 완성이 되었나? 그렇죠? 큰탐한테 되었으면 이게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게 뭐야? 여기를 두 점을 연결하면 뭐가 돼?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을 제시하는 가장 흔한 또는 기본적인 방법이 두 변과 사이각, 두 변이 같고 그 사이각이 60도다이면 정삼각형을 떠올려라 인 거고, 여기서 그래서 정삼각형이 보이긴 했나? 문제를 풀면서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관점이 있다면 여기가 지금 60도잖아. 그리고 뭔가 대칭적인 구조니까 길이가 같다라는 걸 연상을 하면 정삼각형을 발상하는 게 쉽지는 않아도 또 어렵다라고 하긴 힘들다라는 거지. 어쨌든 계속 해보면 정삼각형 나발이고, 이거는 참고고, 또 다른 보조선이 직선이 보이면 수선의 발을 내린다. 직선이 보이면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닮음의 다양성에 의해서 원과 원을 보는 게 아니라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 이게 원의 정의, 각의 이등분선의 정의에 의해서 두 점으로부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하니? 별거 어렵지는 않네. 뭐 이게 지금 루트 3이니까 이게 1이니까 1대 2대 루트 3이죠. 씨발 1대 2대 루트 3이 돼. 1대 2대 루트 3이다. 그러니까 이게 2죠. 2. 그런데 이게 1이니까 이게 1이네요. 그럼 약간 허망하네요. 이것 때 이거 뭐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길이가 나와 버렸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2대 1. 그래서 2분의 1이 공비다. 이렇게 계산해서 맞았나? 요 공비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내가 말한 정삼각형 어디에 있니?
하면 혹시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렸지만 우리가 반성을 한다라면 요거 공통 접선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는 접선 하면 정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바리? 예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까? 큰 정삼각형 안에는 작은 정삼각형이 몇 개 들어있나? 오. 몇 개 들어있죠? 답변해 보세요. 오. 잘했어요. 이런 건 이제 약간 훈련이지. 9개. 9개가 들어있다. 나도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정삼각형인데 지금 1대 3이잖아. 조금 더 크게 볼까? 아니다, 여기다 하지 마. 여기다. 그래서 이게 1대 3이면 여기도 1대 3인 거죠. 그러면 중점 연결 정리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도 1대 3이면 이런 식으로 하겠네. 지금 이게 정삼각형임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래서 9개 맞나? 등차 수열이니까 3 곱하기 3 9개가 되긴 하네요. 이런 그림이 보이면 조금 더 압도적으로 풀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따위 문제이지만 난이도 상이긴 해요. 오케이? 자, 너무 쉬운 문제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보도록 하겠어요. 센 48페이지. 뭐 풀어야겠니? 저 평가원 기출이라고 딱 되어 있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276번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코사인 법칙.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프랙탈 도형 문제는 닮음의 다양성을 알아보는 두 문항, 뭐 기본적인 문항이고, 이 기본 문제라고 해서 세 문항을 하는데, 이제 기본 문제 다음에 뭐 응용 문제 또는 심화 문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2차로 수업을 할 때 다시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렇게 갈라진다. 세 번째가.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직선, 곡선 이렇게만 적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제목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갈라진다는 게 뭔 의미냐 하면, 여기는 이 앞에서 했던 직선 문제 그리고 지금 했던 원 두 문제 모두 뭐 지식이 중학교 논증기하 지식 수준에서 머무르는데, 이 평가원 문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편성을 포함시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단원 예제가 그러니까 예제가 아니고 문제가 등장을 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게 제한된 시간 안에 맞춰야 하는데, 내 생각엔 가장 큰 시간을 갉아먹는 요소가 뭐냐 하면, 이렇게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비되었는가, 이거거든. 일단 보면 첫 번째 항 넓이를 구하는 것부터 보통은 어렵지 않았는데, 뭐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든가 이 넓이를 구하는 거 거의 중학생의 중위권 학생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얘는 이제 그것부터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학교 지식이 들어가죠.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중학교 지식이 들어가는 게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래서 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했어요. 참고로 점은 뭐 교점, 두 점은 뭐 선분. 이 원칙에 의해서 이게 보조선 1번이거든. 보조선 5종 중에. 그래서 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길이가 같으므로 요 도형과 이 도형은 합동이다. 따라서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초항이란 말은 요 삼각형 넓이다. 이거지. 그러면 또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요 지식. 저기서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배우는 게 이렇게 배우죠. 2 플러스 1인데 2가 뭐냐면 사인 법칙, 그다음에 코사인 법칙, 그리고 1이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 그럼 삼각형의 넓이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거였죠. 두 변과 사이각.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S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AB 사인 C다. 이거고, 요거를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본다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런 관점으로서 중학교 삼각비를 배운 후에도 접하는 공식이에요. 이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뭐야? 코사인 법칙도 두 변과 사이각이다 라는 장치는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근데 이 생각도 쉽지는 않지. 뭐 이각과 이각이 같다. 쉽지가 않죠. 너 이건 알아봤냐? 못 알아봤죠? 시발 왜 갔죠? 그러면 또 여기서 필요한 게 이거거든. 선생 수업에서 샵 표현은 관련 이론이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는 삼각형의 외접원이 그 원이다. 그래서 뭐 외심과 관련돼서 제시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아니면은 사인 법칙.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다. 사인 법칙이 대표적이지. 그런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그러면 뭘 이용하니? 라는 거거든. 뭘 이용할까?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다. 이거 지금 들어서 저런 게 있어서 하는 사람이 이과로 가면 안 되죠. 물론 적과도 안 되겠지만 이거 다 아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봐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난 하는 게 항상 발상은 뭐 구조로부터 온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두 점은 선분이다. 이거는 뭐 선생 수업에서 대존재잖아. 그러면 이 원이 있을 때 지금 이게 뭐야? 사각형이다. 이거거든. 그래서 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박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두 변과 사이각인데 각이 뭐냐? 각은 세 개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그러면 이 각을 구해야 되나, 이 각을 구해야 되나, 이 각을 구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각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왜? 이 각은 이 삼각형에 대하여 내각일 뿐 아니라 이 삼각형에 대하여도 내각이죠. 그런데 3, 2, 60도라고 주어졌으므로 두 변과 사이각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를 구한다라면 세 변을 알므로 다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이 각을
각 자체는 못 구하지만 각에 대한 삼각비는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고 보면 얘가 제일 애매하지. 그런데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쪽으로 갔다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또 구해야 된다. 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두 변과 사이각 때문에 이 변의 길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당연히 이게 이등분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각이잖아. 그러면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도 그만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동일한 수준의 기초적인 내용이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지. 지금 각의 이등분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고 이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보다 먼저 배우는 거죠. 얘는 이제 중3 때 배우는 거라면 그 전에 중2 때 배우는 게 그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길이는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길이를 구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니? 나는 이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깊은 이해가 들어가는데 내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사인 법칙은 각에 관련된 이론이고 왜냐하면 사인 법칙은 뭘 수식화한 거라고 그랬지? 원주각이 일정하다를 수식화한 게 사인 법칙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안 떠오르죠? 안 떠오르잖아. 그리고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일반하다. 이게 변의 길이거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길이에 대한 얘기는 두 변과 사이각이어서 두 변과 사이각. 그래서 결국 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각을 알아야 되지 않나. 사고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 각을 구하지 않고 이 각을 구하면 이것 대 이것인데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므로 그러면 이쪽이 더 편리하겠네 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우선시 되겠다. 지금 여기까지도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각을 어떻게 구하나 생각을 했을 때 이 각이 뭐야? 이것과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사각형의 일부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푸는 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 문제의 어떤 설계 구조가 이쪽으로 생각하라는 게 당연한 문제인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요와 요것의 합은 180도다. 그런데 180도의 뿌리가 뭐야? 평각이거든. 그러면 평각에서 이게 공통이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지금 60도가 이게 60도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두 변과 사이각이 나왔죠.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뿐더러 이러면 지금 초항이 구워진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닮은 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이가 3이잖아. 그런데 두 변과 사이각 똑같은데요. 이 코사인 법칙으로 하면 이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궁금한 점 차이에 이 길이를 아니까 답이 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궁금하다. 라고 하면 이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를 알면 수학은 논리학은 같은 걸 찾는다. 즉, 이 길이를 안다는 것과 이 길이를 안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니? 두 변과 사이각이다. 그렇게 간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그리고 해설을 보면 지금 선생님 방향 설정과 동일해서 그 풀이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선생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이제 요거까지 생각을 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어요. 이해 갔죠? 그럼 네가 지금 못한 게 뭐야? 이거를 몰랐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어려웠던 게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그냥 이건 제목을 적은 거예요. 단원 제목을.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여기서 사용하는 중학교 논증 기하에 추가로 더 사용이 되었던 문제로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였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이란 중학교 논증 기하로만 푸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삼각함수의 활용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만 여기서 가장 핵심은 두 변과 사이각을 이용하는 개념이 이 두 개 모두에 해당된다라는 게 되지 않나. 그리고 요건 몰랐지인가? 이건 좀 알아둬야겠어요. 잠깐만.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이거랑 더하면 180도죠? 모른다. 알겠니? 모른다. 닥쳐줄래? 생각 좀 하게. 모른다. 왜 이거랑 더하면 180도죠? 이게 이제 어떤 사고가 어느 정도 구조적이고 체계적인가 이런 문제거든. 이 각을 뭐라 불러? 이 각을 뭐라 부르냐면 원주각이라고 그래. 이것도 원주각이야. 원주각은 항상 생각의 원칙이 뭐야? 중심각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중심각과 여기에 해당되는 중심각의 합이 몇 도야? 360도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반띵이다. 이거거든. 그럼 내가 방금 질문한 거 뭘 물었어? 왜 그러니까 원주각의 사고는 어디서 하는 거야? 중심각에서 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은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문제이면서도 무서운 문제였다. 정리하세요. 자,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급수가 끝났음으로써 저기 미적분 2 과목에서 3개 파트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파트인 수열의 극한과 급수가 끝나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미분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미분법의 시작은 극한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두 개를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초월함수의 극한이라고 적었거든. 일단 초월함수가 뭔가? 그냥 쉽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그를 초월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사칙 연산에 의하여 다항함수로 활용시킬 수 없는 함수를 수학에서는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지금 초월함수 명칭 또는 그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투 또는 미적분 1에서의 함수의 극한에서 다루는 건 그 초월함수가 아닌 함수, 대수함수인데, 다항식, 유리식, 무리식 이런 것들은 사칙 연산에 의해서 모두 다항식으로 환원이 되거든.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명칭을 쓰는 거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수학원 또는 대수 과목에서 배우는 함수다 라는 거고, 여기서 굳이 의미를 든다라면 뭐 여러 번 했지만 sin x는 x 플러스 1이다.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이 더 쉽겠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근이 하나 있다 라는 건 쉽게 추측이 되는데, 문제는 그 근을 구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할 수 없다는 말은 완전히 구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아주 정밀한 근사값은 구할 수 있는데 얘를 푸는 대수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초월함수의 그게 되겠어요. 의미가 되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초월함수의 대략적인 정의와 지금 내가 말한 이걸 풀 수 없다는 말이 서로 연관이 되나 머릿속에서. 이거 이제 사칙 연산으로 대수 함수, 즉 다항함수로 환원이 안 되니까 얘는 이제 계산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이제 이 얘기가 완전히 또 무의미한 게 아닌 게 뒤에 가면 그러면 극한이 왜 그런 꼬락꼬락선이 나타나나를 좀 이 얘기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관점은 어찌됐건 함수의 극한이다 라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초월함수라는 명칭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그냥 극한이라고만 나오고, 지금 여기서도 제목이 필수 개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인데, 이 극한을 따지는 건 도함수를 따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고, 이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배웠니? 하면 대수 단원이다. 그래서 대수 단원 구조를 따라서 정의와 계산, 이렇게 되는 건 변함이 없다. 첫 번째,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렇게다. 이렇게가 뭐냐 하면 두 종류다 이거지. 두 종류가 뭔데요? 이 함수의 극한이 두 종류인 게 기본 극한이라고 우리 수업에서는 사용해요. 그 다음에 치환 극한이다. 이렇게도 우리 수업에 사용한다. 이 두 종류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기본 극한은 사고 방식이 수투 또는 대수 미적분 1, 그리고 고3 과목에서는 수투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과 동일하다. 이거고, 치환 극한은 이제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서는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자연상수 2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차이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1번. 여기다 하자. 1번. 기본 극한. 몇 페이지지 박스가? 97? 67페이지 박스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대수 단어고 있어 정의라고 해서 극한을 정의하는 건 다시 하지 않지. 극한은 동일하니까.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이거지.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죠. 기본 극한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단원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주자는 의미에서 노란색으로 하는 건데, 정의와 계산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정의가 뭘 말하니 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정의가 뭘 말하냐면 극한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야? 극한을 구하는 거잖아. 극한 단원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극한을 구하는 거잖아. 모르니? 극한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 바로 정의와 계산이고, 정의란 말은 뭐야? 그래프를 이용하여 한다라는 거죠. 계산은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데, 보통은 극한의 기본 성질은 각항이 수렴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각항이 수렴하지 않는 꼬락서리가 나오는 게 주어지는 거고, 그거가 뭐야? 부정형이다.
이고 이 함수 이 두 종류에 대해서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보면 무한소로 가는 경우가 드물고 뭐가 많아? 무한대. 무한대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형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 분의 무한대다. 그래서 이게 많다. 이게 다죠, 이게. 알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수학의 원리 67페이지 박스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왼쪽 페이지에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 2번을 보면 지수함수를 활용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많이 나오고, 반대로 삼각함수에서는 극한에서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알겠지만 분모의 최대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는 관점으로 가면 수투 또는 미적분 1에서 배운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있어 보이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는데 표현하면 이제 뭐야? 얘를 뭘로 바꿔? 너무 길다. 각항이 수렴하게 바꾼다. 각항이 수렴하면 극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뭐 떠오르죠? 이거 맨날 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한다. 이게 후속타인 거고, 이거는 이제 뭐 해당 테크닉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 방금 말한 분모의 가장 큰 놈으로 나눈다. 해당 테크닉이다.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하면 이게 앞에서 요 과목에서 수업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니? 뭐 수열의 극한에서도 얘기했었죠. 수렴 덩어리 역할을 한다. 라는 거지. 이게 지금 이 단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전부다. 이건 이해가니? 이해가?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 덩어리라는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 뭐냐면 수렴 덩어리라는 게 각항이 수렴한다. 수렴하는 각항을 지금 수렴 덩어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아? 그래프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나? 뭐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위해서 수열의 극한에서 봤던 문제를 잠깐 보면, 수열의 극한 17페이지. 이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지. 가장 기본적으로 82번을 보면 수렴 덩어리가 2am 플러스 1분의 3am 마이너스 2다. 그랬을 때 구해야 될 항은 an이다. 그러면 an을 수렴 덩어리가 나오도록 바꾼다. 이때 사용하는 테크닉이 뭐야? 치환이죠, 치환. 해당 테크닉인데 여기다 적는 것보다 이쪽에 적어서 좀 해보자. 이제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치환 3이라고 했던 거지. 이거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도 꽤나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언제 쓰는 거야? 하면 부분을 알고 전체를 알고 부분을 모를 때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수업을 할 때 풀어봤던 문제는, 예를 들어 85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윗줄에 있는 n 플러스 1 곱하기 an 또는 n 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bn이 우리 수업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
각각 4와 6으로 수렴하는 수렴 덩어리다. 이 형태가 나오도록 식 조작을 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그때 수렴 덩어리가 이 지금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프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리고 뭐 뻔한 얘기라서 뻔한 얘기란 건 그러면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뭐 사실 그 아래에 있는 개념 확인도 그런데 너무 쉬운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치환 극한으로 바로 넘어가네. 뒤쪽으로 넘어가면 예제가 필수 문제 1번 그 74페이지 이런 거고 필수 문제 1번의 1번을 보면 이제 분모의 가장 큰 놈이 3의 x승이지 2의 x-1승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3의 x승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은 그 다항함수의 극한에서도 차수가 가장 큰 놈으로 나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그건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이제 주된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치환 극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치환 극한의 시작이 바로 자연상수이다. 확인해보자. 69페이지. 그래서 69페이지에 그 정리가 되어 있는데 68페이지와 69페이지 박스 그리고 연구 1, 2번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